이렇게 대략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지원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업무 지원 시설을 분양이나 매매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 지원 시설입니다. 먼저 건물의 용도를 보면은 이건 이제 건축물 대장상 용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로 나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쉽게 설계를 가지고 제조형이냐 업무형이냐 따지기도 합니다. 제조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인 호실이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호실. 하중이 좀 더 높게 설계되고 층고가 높은 이걸 이제 제조형이라고 하고, 일반 사무실 형태로 지어지는 곳들을 업무형이라고 하는데요. 업무형이냐 제조형이냐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설계 도면을 보고 나누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실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모두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용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그리고 창고, 지원시설, 찍하고 이제 창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무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고요. 추가로 운동시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운동시설은 헬스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필라테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입주 업종을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지원 시설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처럼 업종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제 혜택은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이 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이 되겠고요. 업무 지원 시설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출 부분은 제가 대출편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나 이율을 다르게 적용받는다. 은행별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내가 신용등급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80%가 기본이 된다라고 한다면, 업무 지원 시설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받는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60% 내지 70%로 다소 낮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이슈되는 이유도 많지만, 일단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게 적용된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는데, 업무 지원 호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60% 내지 70%다 보니까 이 분양가 중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30% 내지 40%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입주하게 되는 주요 업종들을 보면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 분양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입주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의 주요 업종을 보면은 은행이나 보험, 법무사, 세무사, 그리고 부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식산업센터 보다 보면은 건물 2층 내지 3층에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간혹 은행이 1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이 1층에 있기도 하지만 2층, 3층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업종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함으로써 굉장히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업종들입니다. 말 그대로 지원 호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있는 건물에 은행이 있다, 법무사 있다, 세무사 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은 지원 호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건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공장 등록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 지원 시설보다 매매가도 조금 저렴하고요. 임대가도 조금 저렴합니다. 입주 업종에 제한이 있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죠. 반면 입주 업종에 제한이 없다, 누구든 와서 입점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일반 투자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입주 계약이나 공장 등록, 사업 개시 신고, 이러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임대 사업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 지원 호실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용도가 아니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겠으나 공장 등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보다 매매나 임대가가 다소 높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으나 추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비슷하게 갑니다. 임대가도 처음에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듯 했으나 요즘 거래하는 분위기로는 거의 차이 없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별도 입주 계약이라든가 사업 개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얼마든지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업무 지원 시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무실 형태로 갖춰진 곳들을 보면은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
업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이나, 이제 투자로 놓고 본다면 대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분양가가 다소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 투자 시에는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쯤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익산업센터의 입주 업종과 지원 호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